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미식 축구 경기 중 금발의 여자가 우연히 장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맥주회사 티셔츠를 입고 있던 그녀를 본 맥주회사는 바로 여자를 모델로 기용하는데요. 곧이어 미국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도 그녀를 LA로 불러 사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태닝 살롱에서 일하던 22살의 이 여성은 숨겨왔던 섹시한 매력을 마음껏 펼쳤고 그렇게 세계 최고 섹스 심벌로 거듭납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자였던 그녀. 총 5번의 결혼과 5번의 이혼을 겪으며 즉흥적이면서도 사랑 가득한 삶을 살아온 여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 세상 유일무이한 섹시스타 파멜라 앤더슨입니다. 1967년 7월 1일 파멜라 앤더슨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각각 17세, 19세인 10대 시절에 만나 파멜라를 임신했고 아버지는 굴뚝 청소부와 보일러 수리기사, 어머니는 웨이트리스로 일했죠. 작은 판잣집에서 살았던 파멜라의 남동생을 포함한 4가족은 정부 기초수급에 의존했고 아버지는 술에 절어 살았는데요. 부모님은 매일 싸우고 화해를 반복하며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파멜라는 자신이 자란 환경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었다며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했죠. 하지만 2014년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파멜라가 6살에서 10살 사이 여성 베이비시터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12살과 4살 때 윤간을 당한 피해자였다고 고백해 보살핌보다는 상처많은 어린 시절을 짐작해 했습니다. 파멜라 앤더슨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몇 년 뒤 대도시인 밴쿠버로 가 피트니스 강사와 태닝 살롱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밴쿠버로 이사 온 지 1년 뒤 남자친구와 함께 보러 간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그녀의 인생을 180도 바꿀 경험을 합니다. 파멜라는 캐나다 맥주 브랜드인 라밧 비어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응원 중이었는데 우연히 장내 카메라맨이 그녀를 찍었고 라밧 비어는 파멜라 앤더슨을 모델로 기용했죠. 이후 미국 유명 성인 잡지인 플레이보이에서 치어로 표지 모델 를 제안받은 파멜라 앤더슨. 그녀는 결정을 망설이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지만 어머니는 작은 마을을 떠나 LA로 가서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삶을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파멜라는 바로 LA로 날아갔고 1989년 플레이보이 10월호의 표지 모델로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노출이 짙은 섹시한 사진 촬영을 한 파멜라는 처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프로다운 포즈와 표정 연기로 감탄을 자아냈고 이후 자신의 섹시한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2번의 가슴 보형물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6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플레이보이 잡지에서 13번의 표지 모델로 등장하며 잡지 역사상 가장 많이 표지를 장식한 인물로 기록되며 전설의 일부가 되었죠. 2016년 플레이보이가 더 이상 누드 사진을 잡지에 싣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잡지사의 창립자인 휴 해프너는 직접 48세의 파멜라 앤더슨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커버를 찍을 수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18, 19세였던 두 아들 때문에 망설였지만 아들들은 흥분하며 엄마에게 용기를 북돋았고 결국 2012년 1월 파멜라 앤더슨은 마지막 누드 모델로 플레이보이의 역사를 장식합니다. 섹시한 이미지를 가진 파멜라 앤더슨은 TV, 시트콤, 영화, 리얼리티쇼, 책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녀를 인기 배우로 거듭나게 해준 작품은 단연 드라마 베이워치였죠. 미국 마이애미 비치의 해상구조대원의 이야기를 다룬 이 드라마에서 파멜라 앤더슨이 나오자마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총 5개의 시즌에 걸쳐 출연한 최장기 출연자로 활약했습니다. 글래머러스한 몸매의 여자 구조대원 역으로 해양구조대 내 여러 동료 남자들과 얽히는 복잡한 러브라인을 연기했고 파멜라가 빨간색 수영복을 입고 해변을 달리는 장면은 지금까지도 회자될 만큼 아름답고 섹시합니다. 파멜라 앤더슨은 법적으로 5번의 결혼과 5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녀의 첫 결혼은 그녀의 나이 28세였던 1995년 악동 록밴드 머틀리 크루의 드러머 토미 리와였죠. 두 사람은 만난 지 4일 만에 해변에서 수영복을 입은 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토미 리는 사생활이 문란하고 방탕하기로 유명했는데 파멜라 앤더슨의 촬영장에 불시에 찾아와 그녀의 전용 트레일러에서 사랑을 나누며 촬영이 밀리거나 펑크 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불같은 사랑을 한 두 사람이 찍은 성관계 테이프가 유출되며 큰 곤욕을 겪었고 둘 사이에는 연년생 아들 2명이 태어났지만 파멜라는 결국 토미리에게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참 후에 토미리는 그녀를 때린 이유가 그녀가 전 애인과 찍은 성관계 비디오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이후 파멜라는 프랑스에서 싱어송라이터 키드락과 요트 위에서 2번째 결혼을 했지만 4개월 만에 이혼했고 1년 뒤 그녀는 영화배우이자 제작자인 릭 살로몬과 결혼했지만 결혼 무효화 소송을 냈죠.
6년 뒤 그와 다시 재혼을 했지만 그로부터 1년 뒤 또다시 이혼을 했습니다. 파멜라 앤더슨은 살로몬과 이혼한 이유가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발견된 그의 마약 도구 때문이었다고 밝혔지만 살로몬은 끝까지 자기 것이 아니라 부인했습니다. 2020년 파멜라 앤더슨은 그녀의 경호원인 13세 연하 댄 헤이어스트와 5번째 결혼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둘은 2년 만에 이혼했죠. 1995년 신혼부부였던 파멜라 앤더슨, 토미리 부부.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담은 1시간가량의 홈 비디오를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비디오 테이프를 도둑 맞는데요. 집 리노베이션을 작업 중이던 랜드 고티에가 토미리에 의해 임금도 못 받고 해고되자 집주인이 신혼여행을 간 사이 그는 감시 카메라를 흰 천으로 가린 뒤 톱으로 금고를 열어 훔쳤죠. 그리고 이 테이프를 IEG라는 회사에 팔았고 회사는 그들의 사이트에서 영상을 판매했고 테이프 하나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피해자인 파멜라와 토미는 IEG를 상대로 유통금지처분 소송을 시작했지만 당시 임신 중이었던 파멜라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을 걱정하며 서로 합의하에 법적 공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합의안으로 영상은 다시 유통될 수 있었고 사이트의 트래픽이 평소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죠. 2017년 할리우드에서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미투 운동이 일어날 당시 파멜라 앤더슨은 자신의 견해를 냈습니다. 자신 또한 어린 시절 성폭행 피해를 여러 차례 입었고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사람이지만 혼자 호텔방에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본인들도 알지 않냐며 호텔방에 혼자 들어가지 말고 누군가 목욕 가운을 입고 나오면 나가라고 조언했죠. 그녀의 이러한 의견에 일부 사람들은 여성 탓으로 돌리는 듯한 뉘앙스에 반발했는데요. 그러나 파멜라는 여전히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감한 주제인 만큼 표현이 다소 강하게 들리지만 자신의 의견을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미국에서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다고 옹호하는 의견도 있죠. 2023년 파멜라 앤더슨이 한 행사장에 맨얼굴로 등장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젊은 시절 짙은 풀 메이크업과 과감한 노출,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로 기억되던 그녀였기에 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파멜라는 자신의 오랜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던 알렉시스 보겔이 1919년 세상을 떠난 뒤 메이크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밝혔고 맨얼굴이 자신에게 더 자유롭고 재미있으며 어쩌면 조금 반항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를 두고 또 다른 시선도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파멜라의 노메이크업 행보가 공개 석상에 등장할 때마다 지나치게 주목받아 다소 반복적으로 느껴진다며 사실상 그녀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파멜라가 과거 여러 차례 얼굴과 가슴 성형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러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점을 아이러니하게 보는 시선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행사장에는 강한 조명이 있겠지만 5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매끈하고 건강해 보이는 그녀의 맨얼굴은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파멜라 앤더슨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비건 라이프인데요. 그녀는 10대 시절 아버지가 사냥 갔다 돌아오셨을 때 피 흘리는 사슴을 집으로 데려온 모습을 보고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20대에는 완전한 비건 식단을 실천했고 2024년에는 자신이 직접 쓴 비건 요리책을 출간하며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2025년 7월 파멜라는 피플즈와의 인터뷰에서 리암 니슨과 영화 총알탄 사나이를 촬영한 후 짧은 기간 동안 로맨틱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녀는 뉴욕의 리암 니슨의 집에서 가족 매니저와 함께 친밀한 시간을 보냈고 정원에서 장미 덤불을 손질하는 등 로맨틱하면서도 현실적인 일주일을 함께 보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영화 홍보 목적으로 만들어낸 셀프 열애설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그녀는 사람들이 홍보용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났다며 둘의 관계는 진짜였다고 강조했죠. 둘의 마지막 만남은 2005년 8월 리암 니슨이 파멜라 앤더슨의 연극 공연장을 깜짝 방문하며 응원했다고 전해지며 현재는 두 사람은 연인보다는 친구로 지내는 것이 더 잘 맞는다고 합니다. 섹시하고 도발적인 이미지와 달리 쉴 때마다 직접 두 아들에게 브라우니를 구워주는 엄마 파멜라 앤더슨은 여느 평범한 엄마와 다르지 않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에 참석했을 때도 3시간 동안 메이크업 의자에 앉아있기보다 루브르 박물관을 선택한 유쾌하고 상쾌한 그녀. 섹시함이 농익으면 우아함과 노련함이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파멜라 앤더슨이었습니다. 인류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